네, 사령관님 수고하십니다. 사령관께서 인사 말씀을 하실 때 지난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신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하여 라고 표현하셨죠? 예. 이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재판소 국회 소추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의 포고령 1호가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거는 헌법 어디에 위반되냐면 헌법 77조 3항에 위반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법률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법원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국회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위반했다는 것이고 제일 크게 위반했다는 것은 77조 1항 전시 또는 준전시가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발표했다는 거고요. 또 77조에 보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회 지체 없이 통과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라든가 입법부 탄압, 선관위 무력화, 정치인, 일반 법조인 등을 체포하려고 했던 이런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계속 내란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형법 제87조 내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이게 내란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국헌을 문란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국헌 문란에 대한 정의는 형법 91조에 나와 있어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윤석열이 그렇게 한 거예요. 또 91조 2항 국헌문란의 정의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선관위 침탈하고 국회 침탈하는 것이 바로 형법 91조 국헌문란 2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 자체가 국헌문란이고 그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하죠?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냐 아니냐 또 위헌에 대한 중대성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 얼마나 중요하냐 위헌성과 중대성을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란죄는 일반 형사법정에 가서 사형을 받을지 무기를 받을지 징역 10년을 받을지는 거기 가서 따져라 이런 거예요.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이 맞다라고 이미 윤석열을 파면한 겁니다. 내란 행위에 그래서 군인이 가담한 것이 맞는 거예요. 아직 일반 형사법정에서 판결이 안 났다 할지라도 죄 형량만 일반 형사법정에서 따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형사법정에서 이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인지 아닌지 아직 모른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하는 것은 법에 대한 무지고 무식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사령관께서 군의 일부가 내란의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부분에 사과한 것은 잘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명확하게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거 제가 서면지리 다 넣을 겁니다. 이거 보시고요. 자, 그리고 탄약 관리 실태가 이게 좀 몇 년 전에 어디 것이 소실됐는데 다시 나왔어요. 이것이 발견이 됐어. 근데 탄약 개수는 똑같다고 계속 보고했어요. 그렇다면 탄약이 소실된 것에 대해서 숨겼던가 허위 장부를 꾸렸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답변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보시고 또 하나는 제가 가장 심각하게 좀 지적할 것은 부사관 이탈 현상이 좀 심하죠 지금. 예. 몇 년 전 거 비교하니까 뭐 3배가 늘었다 어쨌다 그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그거 말씀해 주세요.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사관들이 획득이 저하고 유출이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인식과 사회적 존중의 어떤 부재, 그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의 어떤 미흡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제작사에서는 간부들이 군복무에 자긍심을 가지고 제작사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병들이 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무기가 첨단화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보충할 수 있는데 이 부사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사람들인데 이 부사관들의 이탈이 이렇게 퇴직자가 많고 한다는 것은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오늘 국감을 준비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군은 장군대로 사병은 사병대로 뭐 할 위치가 있고 일이 있는데 그걸 이어주는 실제로 경험 많은 이런 부사관들이 현장을 떠나고 그 군을 제대한다는 거, 이탈한다는 것은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저 방금 그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부사관은 군 전투력의 중추입니다. 그래서 부사관 인력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자긍심을 좀 고취시키는 방안도 있고 복무를 갖다가 하는데 만족도를 향상시켜주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육군본부와 연계해가지고 육군본부에서도 보충이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융통성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